오늘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항공 촬영 영상으로 주택의 외관과 주변을 먼저 둘러보고 다음 수익률 분석표를 보면서 본 상가주택의 자세한 매매가와 수익률 분석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주택을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1층 상가, 2층, 3층, 4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다락이겠죠. 이 주인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관 보면은 빨간색 예쁜 적벽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고급 주택에도 이런 적벽돌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외관 마감이 이 옆집에 있는 요 그레이 톤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요. 벽돌하고 좀 섞고,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은 요 건물 또 옆집에 또 있네요. 이렇게 베이지색 타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하시는 편이긴 해요. 저는 옆 주택처럼 이렇게 베이지색 타일로 고급스럽게 해도 상당히 예쁜 것 같은데, 이것도 적벽돌로 마감한 것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과 비교해서 좀 많이 개성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선호하는 상가주택 타입입니다. 예, 주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자재 자체도 옆집하고 비교해봐도 이 상가 1층, 물론 여기 지대가 살짝 높긴 하지만은 1층 상가도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옆에 우측에 있는 이 상가가 지대가 조금 더 높은데, 왜냐하면은 여기가 완만한 경사예요. 되게 완만한 경사인데 이것보다 높이가 딱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층고 자체가 클수록 건축 자재나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신경 써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으신 거고요. 주차 공간이나 나머지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수직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인데요. 경계는 옆집 사이하고 또 이 옆 주택 사이하고, 그리고 완충 녹지를 낀 이 건축 후퇴선 조금 먹은 부분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앞까지 해서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두정동이나 천안 IC 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요. 이 완충 녹지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성성동의 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부지가 이쪽 말고도 이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 성성 푸르지오 4차가 준공되고 있는 쪽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주인 세대가 상당히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택은 좀 주인 세대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밑에 이제 방들이나 상가를 관리할 목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거주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단독주택 상가 부지보다 굉장히 실거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에서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북쪽으로 향해서 보면은 업성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도보로도 짧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산책로도 막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수변공원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주인 세대에서 실거주 하실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쪽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대형 호수공원 주변에 뭐 CGV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도 있고요. 이렇게 큰 카페나 식당, 맛집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업성 저수지를 또 설명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또 실거주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또 도보거리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이죠? 이쪽 옆으로 성성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공세권, 그리고 뭐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생기는데
동원 비스타 아파트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성성동에서도 이 성성 푸르지오 1, 2차가 있는 측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요 3차랑 4차가 푸르지오 3, 4차가 3차는 이미 지어져 있고 4차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LG 자이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보여요. 여기 이쪽 가려져 있는데요. 자이 아파트에 이쪽이 1, 2, 3, 4 산업단지하고 삼성 SDI 디스플레이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 수요도 이쪽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이 굉장히 큰 지하도를 낀 교차로가 있죠. 삼성대로인데요. 좌측으로 가면 천안 IC예요. 한 5분 정도면은 IC 탈 수 있겠네요. 우측으로 가면은 삼성 사업장하고 불당동도 뭐 거의 신호 안 받고 바로 올라타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서북점도 있어서요. 마트 갈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지하도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바로 일대가 두정동, 성정동 일대예요. 이쪽에 사실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이쪽에 유흥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교통도 사실 산업단지 갈 때 이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삼성대로 쭉 타고 가면은 이 터널 지나면은 바로 천안 IC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지구 단위로 새롭게 뭔가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두정역 철도고요. 이번에 천안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부성지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정이지만은 이쪽에 아마 부성역도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은 업성 호수공원부터 성성동 자체도 뭐 도시개발 지역이지만 또 주변에 부성지구부터 해서 계속 연달아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업성저수지가 있고요. 그럼 수익률 분석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엑셀에다가 미리 넣어서 파워포인트 연동시켜서 보증금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라든가 그런 걸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3.67평, 연면적은 148.10평, 건축 면적은 67.76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철콘이고요. 승강기 1대 있고 주차 8대입니다. 건물 용도는 단독주택에 1층에 상가가 있었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건폐율 용적률 보면은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사용 승인은 올해 2021년 8월 10일이고요. 임대 내역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임차가 완료된 세대예요.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임차가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개 호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1층 상가도 수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맞췄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임차를 맞추기 쉬우니까 주변 상가는 한 3, 4천, 5천까지 해서 월세도 한 250 더 높은데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요즘 또 경기도 좀 코로나도 있고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무래도 조금 상가 임차를 맞추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상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임차 받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서 받아도 될 것 같고, 이게 39평 기준이에요. 약 40평 기준 200. 2층이 투웨이만 따로 임차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실 금방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에 이 402호 3룸은요, 일단은 임차를 맞춰 놓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실투자 금액을 좀 줄이려면은 이렇게 2억 5천 전세금 측정된 이렇게 전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실투자금은 조금 현금이 있으셔서 실투자금 뭐 그렇게 줄일 필요 없이 세수익을 더 받고 싶다 하면은 요 수익률보다 좀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보증금 약 한 뭐 3천에 120 정도 받으면은 이렇게 수익률 비슷하게 나오면서 세수익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실투자금은 이렇게 가정한 건데 2억 2천이 줄어들겠죠. 세수익은 120이 더 발생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주인 세대 거주하지 않고 모두 임차를 지었을 때 요 보증금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인 세대 워낙 예쁘고 깔끔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 하시면서 관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시면 요 보증금 3억 0원이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이 그래도 조금 늘어나겠. 아무래도 매입하시는 분이 직접 거주를 하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요만큼 좀 줄어들고 투자금도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계획 이런 식으로 좀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주변에 아파트 뭐 가격만 봐도 뭐 6, 7억이 이제 6, 7억 사이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들여서 실투자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옵션 사항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26억입니다. 융자는 11억 7천 들어가 있고요. 보증금 8억 2,600은 설명드렸듯이 실거주 않고 모두 임차 마쳤을 때 기준입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실투자금 그렇게 하면은 6억 되겠고요. 월차임은 680, 금리 3.5% 가정했을 때는요, 이자가 34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월차임에서 이자 빼면은 월 순수익은 339만 원 되겠고요. 연수익 12 곱하면은 4,065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6.73%입니다. 무대출 기준의 분석표니까 요거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투자 비용도 요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시멈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영상으로 한번 내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인 세대 특히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성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성동에 있는 다가구 밀집 지역인데요. 이렇게 서울건설에서 최근에 완공을 해서 준공까지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서울건설에서 이렇게 건물을 굉장히 이렇게 요즘 취향에 맞게 예쁘게 잘 짓는 곳입니다. 천안에서 이 서울건설이라는 브랜드로 베이커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업 중인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요, 이 건물 전면 쪽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서양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이 동양이라 지금 오전 시간대라 뒤쪽에서 해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를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실거주 측면을 굉장히 강화해 놓은 주택인데요, 이쪽에 거주하시면은 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보이면은 이쪽이 성성초등학교예요. 그리고 이 서양 전면 쪽으로 파크 푸르지오가 아니라 성성동 푸르지오 1,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쪽으로 푸르지오 3차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일부 다가구 주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 운영하시면서 실거주 측면이 더 높은 이유가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밑에 업성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수변공원이 개발 중이고 이 주변으로 굉장히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이제 임대 수익 받을 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의 건물을 봐도 이 1층 층고가 굉장히 높죠. 옆 건물하고 비교해도 일단 지대가 살짝 이쪽이 높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층고부터 굉장히 높게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수의 건물인데도 일조권 영향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앞에 건물보다도 일단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따 주인 세대 올라가서도 높이 차이가 이 카메라로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1층부터 한번 주인 세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차 공간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입니다. 나름 이렇게 주차 여러 대 할 수 있게 잘 해놓으셨고요. 1층 상가는 주변에 한 4천, 5천, 보증금 4, 5천에 250 정도 받는데 이 크기면은 이거 39평이에요. 근데 여기는 3천에 200 정도로 책정해둬서 임대인들, 임차인들 부담 없게 해두셨고요. 여기도 이렇게 1층에 따로 남자 여자 화장실도 구분되어서 있고요. 층고 굉장히 높고 이 통유리 전면 측면으로 해서 개방감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물 빠지는 공간 해놓고 이 구석 쪽도 따로 해놓으셔가지고 주방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휴게실, 탕비실 같은 거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이런 공용 공간도 좀 3룸에도 이런 소재가 들어갔는데 좀 등도 예쁜 거 해놓고 이런 천장 마감도 원목으로 예쁜 걸로 해놔서 약간 호텔 같은 느낌으로 해놓으셨고요. 창고나 이런 공용 공간은 이런 느낌이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한 3명까지는 충분히 탑승할 정도로 넓은 크기이고요. 여기는 이제 4층의 주인 세대고요. 앞에 3룸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실거주 하실 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나 그런 거는 따로 받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매입하시는 분이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그냥 실제 거주를 하실지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에 이렇게 전면으로 신발장 이렇게 쭉 구성해뒀고요. 이쪽에 잠시 이렇게 좀 걸어둘 수 있게 이런 거 원목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등 이렇게 현관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이 브라운 느낌 오크 무늬의 이제 내추럴한 분위기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이게 중문입니다. 중문은 여닫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은 거실하고 주방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TV창은 미리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선도 인입되게 예쁜 걸로 달아 놓으셨고요. 이쪽에 소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시는 이쪽에 전부 LG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예, 동향으로 보이는 뷰도 굉장히 좋고요. 옆에 도로가 있긴 한데 이 시스템 창호가 방음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차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녹음 수음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목 가구도 전부 수입산으로 짜서 맞춰 넣어놓은 겁니다. 다이닝룸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등도 이렇게 예쁘게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고요.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도 이제 화이트 느낌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상부장은 이쪽은 없애고 대신 이 측면장을 좀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있고요. 이 상판은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창호, 시스템 창호 이렇게 잠금, 밑으로 하면 잠금, 이쪽으로 하면 열림, 풀로 열 수 있고요. 이거 환기만 할 때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딱 당겨 놓으면 환기만 할 수 있어요. 주방 천천히 한번 보면서 갈게요. 밥솥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경우도 그냥 강마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목을 직접 썰어서 이렇게 쭉 깐 거예요. 폭도 이렇게, 이게 광폭이에요. 일반적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광폭도 이 자재값이 일반적인 마루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안에 전선도 꽂을 수 있고, 조명 들어온 수납장 이렇게 예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비스포크 가전으로 이 벽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딱 맞게. 여기는 이제 창고 겸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뭐 필요하신 용도 팬트리로 쓰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일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안방 부분이에요. 먼저 이 파우더룸처럼 쓸 수 있는 공간, 화장대처럼 쓰면 돼요. 여기 수납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나오면서 욕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부분이에요. 안방은 침대만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게 저 끝에 등하고 콘센트, USB까지 되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해뒀어요. 그래서 뭐 협탁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면으로 보이는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 자체는 침대만 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낫죠. 다른 지저분한 물건은 이렇게 벽장도, 벽 수납장도 따로 해놓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부 이런 접이식 도어로 해놨어요. 공간 효율을 위해서. 선반도 예쁘게 짜놨습니다. 여긴 테라스고요. 테라스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테라스를 넓게 빼진 않았어요. 대신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설계하셨고요. 여기도 북박이장 다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필요 없을 만큼 크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욕실이에요. 욕실은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도 이쁘고 깔끔한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타일 자체도 베이지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 들어가 있어요. 타일도 이렇게 큰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뭐 선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샤워
이 샤워실이라고 해야죠. 부스라기보다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수납장 많이 해놓으셨어요. 여기도 팬트리 용도. 이런 집 사시려면은 되게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납장 많이 해두셨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은 강제로 좀 맨날 청소도 할 것 같고 그래요. 방 하나 있습니다. 자녀분 방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침대는 어느 쪽으로 하실지 몰라서 양쪽으로 전부 이렇게 침대 등 해놓으셨어요. 콘센트도 따로따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환기에 필요한 시스템 장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창고가 있네요. 여기는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이에요. 안으로 깊숙하게 공간이 있어서 골프백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는. 그리고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사실 여다지보단 미다지가 낫겠죠. 여다지로 하면 요 옆에 문도 있고 이제 방도 있어서 굉장히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미다지 예쁜 문으로 이렇게 마감해 놓으셨고요. 타일도 여기는 육각형으로 좀 포인트를 줬네요.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이식도로 해놓으셨고요. 건식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선반해서 수건 같은 거 올려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으로 세면대 있었고 이쪽에는 변기하고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또 복층이에요. 그래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복층으로 하려면은 계단이 굉장히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핸드레일도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2층 여기가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밑에 공간은 또 수납 공간 할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좀 뭐 이렇게 소소하게 또 분리세대 원하시는 분들은 이 소파, TV 놓고 취미 공간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들 놀이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위층에 이렇게 테라스 하나 더 있고요. 잠깐 열어볼게요. 테라스 여기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실내 공간 넓게 빼놨기 때문에 전면에 전경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층에서도 인터폰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욕실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파우더룸 딱 좋습니다. 이쪽에 탁자 해놓고 뭐 드라이기나 그런 것도 설치해 놓을 수 있고 화장품 진열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미닫이 문을 설치를 못 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쪽 옆쪽 공간이 여의치 않았나 봐요. 들어올 때 좀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실 이쪽에는 샤워기는 따로 놔두진 않으셨어요. 깔끔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샤워할 때는 1층에서 또 하면 되니까 뭐 필요하면은 뭐 샤워도 할 수 있을 만큼 뭐 넓은 크기는 합니다.
크긴 합니다. 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아까 1층에도 욕실 위에 상부를 못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톤치드 향, 편백나무 향이 솔솔 나고 있고요. 이 편백 루버로 천장 마감하면은 제습이나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에 편백 루버로 천장 마감을 많이 하십니다. 전실 쪽에도 이런 공간 활용해서 수납장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갤러리 창 위에 해서 이 전실도 답답하지 않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도 전부 뭐 콘센트 하나씩 다 해놓아서 뭐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2층 여기가 방입니다. 방도 이렇게 수납장 해 놓으셨는데 이러면은 침대 공간 어떻게 놔두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침대 놓으시려면 요 하나 안 쓰면 되죠. 요 수납장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뭐 놓고 싶은데 침대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미닫이 문으로 해서 좀 창고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깊네요. 강아지 집 하면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 이렇게 주인 세대 둘러봤고요. 그러면은 맞은편에 있던 3룸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만 특별히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거고요. 주인 세대가 아니라 여기 3룸인데요. 여기는 전세로 받으려고 한 2억 5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매입하실 분이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투자금을 좀 줄이려면은 전세를 받으시고요. 월세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실투자금이 좀 더 있으시다면. 아까 1층에서 말씀드렸던 이 반대쪽 건물하고 이런 차이도 굉장히 나요. 여기 똑같은 4층인데 아래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물론 지대는 여기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3룸의 이 거실이에요. 에어컨은 일단 한 대가 들어가 있고 전세가 말씀드렸었나요? 2억 5천인데요. 이렇게 TV나 뭐 그런 거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발장 공간 모자라니까 계단 밑에 활용해서 이렇게 수납장 전부 구성해 두셨고요. 그리고 이게 욕실이에요. 욕실도 뭐 깔끔해요. 그 주인 세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나름 살기에는 좋게 해놓으셨어요. 예쁘게 깔끔하게. 여기 방인데요. 붙박이장도 크게 해놓고요. 이렇게. 여기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조그만 거 있고 여기에 세탁기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원투룸 같은 경우는 전부 이런 스타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군더더기 없는 그냥 깔끔한 그 원투룸 모습인데요. 그래도 좀 더 화이트로 통일해서 깔끔한 느낌 듭니다. 여기 주방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 있는데 지붕이 있어서 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또 이 공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3룸인데 2층 복층에 방 2개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에도 이렇게 거실처럼 이렇게 있고 테라스도 따로 더 넓게 있습니다. 좋죠. 층고도 충분하고요. 또 욕실도 하나 더 있고요. 거의 뭐 여기 3룸인데 저희 전원주택 많이 찍잖아요.
전원주택 1, 2층. 요즘 나오는 전원주택 1, 2층 합판 크기만큼 넓고 괜찮은 구조예요. 좋습니다. 방도 마저 하나 보고 갈게요. 방도 또 있고요. 여기는 뭐 에어컨 같은 거 쓰시려면 따로 설치는 하셔야 돼요. 1층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 한 대는 있었죠.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양문으로 해서 있는데요. 보시면은 안쪽으로 또 굉장히 깊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은 성송동 상가주택 서울건설에서 지은 상가주택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